안녕하십니까. 광명포스트 보도국장 유성일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오프닝을 했는데요. 기존에 모이셨던 권도영 대표님은 오늘 바쁘셔가지고 특별한 분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판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초, 중, 고 학생을 둔 학부모를 위한 수학 꿀팁을 전해드리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그러면은 오늘 전문가이신, 그리고 한때는 일타 강사셨고 광명에서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치대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낸 스타 강사셨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을 한번 불러서 모셔보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광명통TV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네. 많이 적잖이 좀 놀라셨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K2 에듀 대표님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에서 20년간 수학을 가르친 전직 일타 강사 권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광명포스트 대표님은 아니시고요. K2 에듀 대표님으로 모셨습니다. 학원 이름이 K2인데 네. 왜 K2인가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고 네. 두 번째 높은 산이 K2인데요. 이제 K2를 저희 학원으로 비유를 하고 에베레스트를 대학으로 비유를 하면 K2에서 버티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최고의 그 명문대학을 가기 전에 그 단계가 K2. 뭐, 굳이 명문대가 아니어도 네. 본인이 이제 원하는 대학을 희망대. 진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로 제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도 광명에서는 네. 스카이, 치대 의대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성적을 내셨는데. 제가 처음에 학원을 시작할 때 고등부 전문으로 학원을 시작을 했어요. 고등부. 네, 그래서 이제 고3들을 가르치면서 네. 좀 프라이드가 좀 강했죠. 네, 그래서 뭐 서울대, 연고대를 비롯해서 의대, 치대, 약대도 많이 보내고 광명시가 좀 비평준화였어요. 지금은 이제 평준화를 바뀌었는데 그렇죠. 네.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 좋은 고등학교를 못 갔던 아이들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진학을 많이 했고 그래서 나름 이제 강사로서는 상당히 좀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대표님한테 많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오늘은 또 수능에 또 포커스가 잡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수능,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어떻게 좀 이 기간에 준비를 좀 하면 좋을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고3을 20년 이상 가르쳤고 수능시험도 제가 상당히 여러 번 봤어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을 현장에서 보면 가장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시험 문제를 또 기억도 좀 오래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저는 이제 시험장을 자주 찾았는데 저는 뭐 제자들하고 같이 시험도 밥도 같이 먹고 이랬어요. 시험장에서 제자들이 도시락도 대신 싸우고 그래서 먹고 했었는데 일주일 남겨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컨디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컨디션. 그래서 당일 컨디션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또 상투적인 얘기 같지만 하루 종일 수능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과목에 따라서도 10점, 전체 과목을 다 합치면 몇십 점이 왔다 갔다 하는 당일 거죠. 컨디션에 따라서.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당일 수면을 혹시 못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바로 전날. 그래서 한 3, 4일 전부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당일날 혹시 수면을 못 취했더라도 그 하루 정도의 컨디션을 아이들이 체력적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3, 4일 정도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험생들 지금부터라도 좀 컨디션 조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죠. 변화가 있죠. 수학에서 큰 변화가 있는데 어쩌면 이 수학에서 대학 당락을 좌우하는 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그 수학이 문과, 이과로 나뉘어져서 배우는 과목도 달랐고 그래서 수능도 다르게 치렀죠. 그러니까 문과는 문과 시험 따로, 이과는 이과 시험 따로 이렇게 치렀는데 올해는 문이과가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수험생들이 동일한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죠. 대신에 뭐가 있냐면 3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30문제. 네. 22문제는 공통으로 나오고 네. 거기에서 파트가 이제 선택하는 파트가 두 개가 나눠지는데 네. 하나는 확률 통계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미분과 적분이라는 요 이제 과목으로 나뉘어지는데 네. 그게 이제 문과 인과의 어떤 그 차별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뭐 문과 애들도 확률 통계나 미적분을 선택할 수 있고 네. 자연계 애들도 확률 통계나 미적분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올 수능 수학에서는 문이과가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구분이 없다. 네. 구분이 없기 때문에 수학이 당락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과목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올 수능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냐라고 보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학에 자신 있는 아이들이 자연계를 가고 네. 수학이 조금 자신이 없는 아이들이 인문계를 갔는데 근데 나눠졌잖아요. 네. 문이과가. 그러면 근데 지금은 그죠. 지금 이제 통합이 돼서 인문계는 인문계 아이들끼리 경쟁을 해서 대학을 진학했기 때문에 자연계 아이들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합쳐졌으니 인문계 아이들이나 뭐 자연계 아이들이나 동등한 입장이라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자연계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 원래 인문계를 진학하려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올해는 조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수학이 이제 가장 비중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수학은 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수학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점수대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일주일 준비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1등급 92점 이상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들한테는 계속적인 모의고사를 풀어야 됩니다. 감이 안 떨어져야 되니까. 모의고사를 풀어라? 네,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야 돼요. 그 모의고사는 올해 모의고사? 네, 올해 고3 모의고사를 수능 준비 모의고사를 얘기하는 거죠. 준비하는 모의고사 보면 그러니까 수능이 이제 2점, 3점, 4점 나눠집니다. 2점, 3점, 4점짜리. 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취약한 킬러 문항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계속 풀어야 돼요. 학생들은 알겠죠. 네, 본인들이 취약한 킬러 문항을 계속 풀면서 그 취약한 문제가 그대로 수능에 나오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수능 보는 날까지 준비해야 돼요. 전날까지. 그래야지 거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1등급. 왜냐하면 92점이면 4점짜리 2개를 틀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를 그렇게 해야 되고 2등급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새로운 걸 풀지 말고? 새로운 문제를 풀지 말고 본인들이 그대로 풀었던 거, 또 틀렸던 거. 앞에 거는 지금 1등급 얘기하시는 네, 1등급 얘기하는 거고 그 2등급 아이들, 그 80점대, 80점. 예, 70점대 후반에서 80점대를 목표로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틀렸던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야 돼요. 자기가 틀렸던 네, 거. 틀렸던 거. 1등급 앞에는 킬러 문항. 그러니까 만점 방지용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점이. 만점 방지용 킬러 문제를 1등급 아이들은 계속 풀어야 되고 그리고 2등급이 목표인 아이들은 그런 문제 손을 대면 안 돼요. 버려야 돼. 뭐냐면 내가 준비를 해서 맞힐 수 있는 문제와 버리는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버릴 거 확실히 버려라. 그렇죠. 버릴 거 버리고 차라리 그런 문제는 킬러 문항들은 버리고 4점짜리 한 3개 정도는 버리는 거죠. 그래도 그럼 88점이니까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2등급이 될 수 있으니 그래서 이제 2등급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킬러 문제는 버리고 그렇게 남은 기간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기가 실수로 해서 많이 틀렸던 것들을 틀리지 않게. 그것만 해도 80점 후반은 되니까. 공부를 하면 2등급까지는 항상 제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동일한 문제가 매년 반복해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30문제 중에서 신유형이라고 하는 문제가 보통 뭐 한 2개도 안 나와요. 그래서 동일한 문제 유형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2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어떤 파트에 집중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같은 미분적분이라도 버려야 될 파트가 있어요. 미분에서 어떤 거 버리고 그래서 뭐 미분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챙기고 또 다른 파트는 버리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되게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1등급, 2등급. 그럼 3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몇 등급까지 얘기를 해주실 생각이세요? 3등급까지 얘기를 할 텐데 3등급까지만. 네. 3등급 아이들은 이제 그 4점짜리 중에서 네. 본인이 어떤 글을 잡을 수 있을까? 한 70점대가 나와야 3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럼 4점짜리 몇 개를 잡아야 되겠죠. 네. 그럼 내가 풀 수 있는 3점짜리를 명확하게 알고 푸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수능 시험의 특징은 과거와 달리 네. 시간을 되게 부족하게 만들어 놨어요. 아. 예. 예전에는 수능 시험에서 그 주어진 시간의 100분이 만점 맞는 아이들이나 뭐 2등급 맞는 아이들이나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습니다라는 얘기는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 풀었다. 아. 지금은 풀 수 있는 문제도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 안배를 시간이. 예전에 그 국어, 네. 예전에 언어 영역이라고 했죠. 네. 지금은 이제 국어 시험으로 바뀌었는데 국어 시험 문제가 그렇잖아요. 그죠? 시간 안배를 못하면은 뭐 지문 하나를 놓치고. 네네. 지금 수학 시험도 그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왜냐하면 문제 하나를 잡고 막 5분, 10분을 풀어버리면 안 된다는. 결국은 답도 해결을 못하고 시간만 낭비를 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딱 봤을 때 풀 수 있는 거를 먼저 딱 풀고 네. 어려운 거 시간 걸리는 거 뒤로 빼야 되는 거죠. 진짜. 네네네네. 아, 3등급 학생.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꿀팁을 주는 거는 뭐였냐면 네. 1페이지에 있는 1, 2, 3, 4번 문제는 암산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보면 자 처음에 수능 시험에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시험 문제가 혹시 오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페이지 수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세요라고 먼저 시간을 줘요. 네. 그러면 그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1, 2, 3번을 보라는군요. 눈으로 1, 2, 3, 4번을 풀으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뒷장으로 넘겨라. 오타는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뒷장을 넘기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한 얘기는 뒷장부터는 번호대로 풀지 말라고 얘기해요. 풀 수 있는 문제를 찾아서 해라. 순서대로 하지 마라. 순서대로 하지 마라. 보고 눈에 먼저 띄는 문제부터 먼저 풀어라. 아, 또 만만하네. 이런 맛도 먼저 풀어라는 거죠. 탁탁 느낌이 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문제부터 먼저 풀고 난 뒤에 다시, 그러니까 몇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1페이지부터 8페이지가 있으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를 푸는 게 아니라 예. 넘겼다가 다시 2페이지로 넘어오고 다시 이렇게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은 네. 답안지에 연필로 항상 내가 패싱한 문제를 체크를 해놔야 돼요. 아, 체크해놓고. 이거 나중에 풀어야겠다. 체크. 네, 그리고 번호에도 체크를 별표를 크게 쳐놓고 내가 혹시 나중에 이제 알고 있는데 네. 뭐 못 푸는 문제도 있으니까 놓쳐서.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야 시간 안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요거 3등급이죠. 근데 3등급 그게 학생. 근데 2등급도 해당이 돼요. 이거는 해당되고. 뭐 2등급도 해당되고 1등급도 해당되고 모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수능 시험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뭐 한 3개, 88점, 92점 2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학생이 네. 수험장에서 긴장을 해가지고 역배점이 한 번 있었어요. 역배점? 역배점이라는 게 역배점. 예, 3점짜리보단 4점짜리가 더 어려워야 되는데 3점짜리가 어려웠던 수능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예상 못했죠. 그 3점짜리를 붙잡고 시간을 허비해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수학이 뭐 70몇 점을 맞아서 결국은 재수를 했어요.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으니 불상사네.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난이도를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딱 봤을 때 안 되다 싶으면 좀 빨리 패칭해야겠네요. 그렇죠. 그죠? 넘어가야 돼요. 그 다시 넘어왔을 때는 네. 거기 그 지점에서 다시 풀면 돼요. 딱 봤을 때 아 여기서 걸렸는데 풀면 또 답이 나오는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또 너무 안 되면 또 패칭하고 빨리 다 또 타고 하고 또 그걸 맨 돌고 마지막으로 그죠? 또 돌고 여러 번 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게 킬러 문항이 객관식 21번하고 네. 주관식 30번으로 되게 국한돼 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아, 지금은 그런 게 자체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100점 맞으려고 그러면은 맞아요. 21번, 30번을 시간 오래 투자해야 되니 다른 문제를 빨리 푸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수학 만점, 수학 100점 맞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문제를 한 50분에 풀어요. 그래서 21번, 30번을 한 15분씩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결국은 답을 얻어내는 거지. 근데 지금은 어디 숨었는지 모르네요. 그렇죠. 지금은 3점짜리에도 어려운 게 한두 개씩 나오고 하니. 아, 그래서 이제 야, 이거는- 수험생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알 거예요. 그렇죠. 예, 본인이 킬러 문제를 찾아내는 능력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네. 시간 안배가 가장 중요해요. 아, 시간 안 예, 시간 안배가 되게 중요하니까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 안배에 대한 중요성을 본인이 시험장에서 다시 한번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떠올리는 거죠. 아, 시간 안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서. 그래서 중간중간 시간 체크를 계속 해야 돼요. 몇 분 남고, 몇 분 남고, 몇 분 남고, 이거를. 그래서 어떤 문제는 손을 대고 어떤 문제는 버리고, 이런 것도 본인이 되게 현명하게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비문학, 문학 다 섞여 있어, 문법 다 섞여 있는데, 보통 이제 한 지문에 3문제, 많게는 4문제가 나오는데, 네. 그 주어진 지문에서 2문제까지는 쉬운데, 3번째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면, 이게 되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답이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패싱해야 돼요. 패싱하고 답은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시간 안배에 대한 부분도 본인들이 현명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부분. 아, 좋네요. 네. 이거.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수험생들을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수학을 가르치셨는데, 네. 혹시 그 가장 드라마틱하게 좀 성적의 변화 일으켰던 학생이 있었나요? 과거에 80점 만점에 네. 수학이 7점이었던 학생이 72점을 맞은 학생의 사례도 있었고, 80점 만점에. 네,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국어가 120점 만점. 아, 네, 이렇게 됐을 텐데, 지금 이제 최근에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바뀐 학생은 겨울 방학 때, 네. 3월 이전에 들어와가지고, 고2 겨울 방학 때 들어온 학생이 30점 초반대를 맞았는데 88점을 맞고 수학을 2등급을, 특거리. 30점대 들어와가지고. 네. 이야. 수학 1등급 특거리, 2등급이 아니라 88점 1등급을 88점 1등급이었어요. 맞고 광명고 다니는 학생인데, 광명고등학교. 예, 그래서 이제 한양대를 갔죠. 한양대학교. 예, 한양대 법대를 간 학생이 가장 드라마틱한 사례였는데, 몇 년 전인가요, 그게? 그게 한 2015년? 15년? 좀 됐죠. 예. 수능으로 갔겠네요, 그러면? 수능을 왔죠. 수능을 왔고. 그래서 그 아이가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이유가, 네. 뭐 주기적으로 계속 연락을 오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이후에 아이가 저 인상이 남는 건 누구냐면, 네. 여기 이제 13단지 사는 우리 북고 나온 학생인데, 철산 13단지. 예, 네. 국영수 세 과목이 한 개를 틀렸어요. 아, 수능에서. 네. 이야, 대단하네. 국어 다 맞고, 국어를 다 만점 수학 다 받고, 맞고, 수학 다 맞고, 영어 영어에서 하나 틀리고. 틀려서. 원래는 성적이 어땠나요? 원래는 그 정도는 아니었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었고, K2 학원에 와서 변화. 네네네. 고1 때부터 다녔는데. 고1 때부터. 고1 때부터 다녔는데 수학은 상위권이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근데 그 아이가 서울대를 못 갔어요. 어디 갔나요? 고대를 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잘 갔네요. 본인이 이 정도 시험을 잘 볼 줄 모르고 국사를 선택을 안 했어요. 그때는 국사를 서울대를 가려면 서울대 가려면 국사를 선택했어. 그 당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 국사를 필히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국사를 선택을 안 하고 네. 그래서 서울대를 못 갔어요. 아, 땅을 치고 구했나요, 걔는? 아니 뭐 근데 고대를 4년 장학생으로 나와고 고대 이제 4년제 장학생. 4년 장학생으로 다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직장을 가졌고 근데 그 아이가 고3 때 집이 어려워서 네. 학원을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제가 공짜로 다니게 했죠. 이야. 그래서 이제 공짜로 그냥 다녀라 학원비. 그래서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아이가 갑자기 열심히 공부하던 아이가 갑자기 학원을 갑자기 그만둔다고 그만뒀어.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타까운 사연을 또 들었어요. 아이들한테 알아보니 사연이 이렇게 됐습니다 해서 전화를 해서 그냥 다녀. 그 나중에 잘 돼서 네가 그 선생님한테 나중에 술 한잔 사라. 그 친구는 K2에 와가지고 이렇게 성적이 좋아질 거라는 상상을 못했네요. 그렇죠. 뭐 서울에 있는 중위권 중위권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었겠죠. 야. 근데 이제 뭐 결국 이제 본인이 노력해서 그 학생은 성실하게 공부했어요. 성실하게. 본인도 노력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야지. 그럼요. 좋은 대학을 해서 근데 그 학생이 저는 좀 오래 기억이 남아요. 수학을 직접 가르치셨고. 네, 수학을 직접 가르쳤고. 야. 그래서 이제 보람이 있으시겠다. 수학 일단 만점을 맞았기 때문에 더 뿌듯하죠. 수능에서 수학 만점 받았다. 보람 있네요. 수학이 어려운 학생들은 K2 학원에 한번 문을 두들겨 보십시오. 네. 이거 예. 광고하는 거 아닌데. 아니 뭐 그 우리 네. 지금 부원장으로 있는 네. 우리 수학 선생님이 북고를 나왔는데, 아, 광명 북고. 네, 북고 나오고 연대를 나왔는데, 연세대학교. 예, 이 친구도 제 제자입니다. 아우, 제자가 선생님이세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나이가 30대 후반이에요. 30대 후반. 네, 근데 제 나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은 좀 안 하고, 선생님은 뭐 2살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북고를 다닐 때 수학을 1등을 했어요. 그 당시 서울대 간 아이들, 네. 의대 치대를 간 아이들보다 네. 수학을 더 잘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제 고등 부원장으로 있는데, 그러면 이 친구도 상당히
예, 뭐 야, 능력이 출중합니다. 제자가 또 이렇게 또 대학교 졸업하고 선생님으로 이렇게 되고 네, 명문대. 뿌듯하죠. 야, 진짜 뿌듯하시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대한민국 수포자가 뭐 워낙에 이게 수학을 아예 포기한 학생들이 있는데 네네. 이제 초등학교, 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한테 수학에 대한 꿀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그 선행에 대한 얘기를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아, 선행학습. 네, 그래서 또 부모님들이 또 선행하는 비용을 상당히 많이 네. 지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선행은 사실 네. 그 아이가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아,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학원에서 선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행을 깊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수학을 한번 빠르게 중학생이 고2 교육과정까지 끝내고 온 아이들이 있어요. 미적분을 끝내고 왔대요. 중학생인데? 네. 많이 있습니다. 광명에도. 뭐 목동을 보내고 이런 부모들 보면 많아요. 쓸데없이 돈 쓰는 사람들. 네. 근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네. 뭐 한 거지? 얘가 뭐 했나 싶어요. 아, 딱 봤는데 선행을 했는데.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깊이가 없으니까. 그럼 선행을 한 거예요, 그게? 돈만 쓴 거죠. 아, 돈만 썼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힘들게 한 거지. 오히려 수학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수학을 선행을 하면서 예. 내가 이 정도를 공부하는 내 자신이 좀 뿌듯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수학에 대한 그 맛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아이들한테 이걸 시켜야 돼. 아, 선행이라는 야, 선행이라는 거는. 근데 그냥 수박 그달기식으로 뭐 하나 내용 알고 예를 들어서 뭐 수열을 공부를 하면 수열의 공식을 몇 가지 알려주고 네. 뭐 미분을 하면 접선의 방정식을 알려주고 예를 들면 원의 방정식을 하면은 원의 방정식 공식을 알려주고 이런 과정은 그냥 암기하는 거거든요. 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선행을 전혀 하지 않고 네. 수학을 만점 맞고 인제대 의대를 간 학생이 있어요. 북고를 다녔는데 네네. 그 아이는 선행을 전혀 안 하고 고2 때 왔어요. 고2 때 왔는데. 예, 고2 때 왔는데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모의고사 점수도 잘 나왔어요. 잘 나오는데 선행 안 했어? 그러니까 예, 안 했습니다. 야, 왜냐하면 그 정도 되는 애들을 보면 네. 선행을 한 애들이 대부분인데 선행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가르쳐 보니까 고2 과정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고2인데 고2 과정을 몰라? 아니, 고2 때 온 거지. 아, 고2 접은 예, 고2 들어서 초반에. 그렇지. 고2 때 왔는데 그 다음 파트 배울 내용에 대해서 몰라요. 뭐 전혀 몰라. 그럼 고1 거는 좀 잘 알아요? 아니, 고1 때까지 잘했던 아이인데, 잘했던 근데 고2 과정에 대해서 그 정도가 되면 선행을 한 줄 알았지. 다른 학원에서. 아, 다른 학원에서? 그 정도 되는 애들은 시켜야 되거든, 사실. 아, 그 정도 애들은 시켜도 되는데. 아, 할 아이들은 해야 되고, 안 해도 될 아이들이 이래 선행을 한답시고 물어보면 전혀 모르고. 근데 이제 그 애가 거의 뭐, 이 화선지에 물을 흡수하듯이. 네네네. 와, 너무 잘 흡수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학생이. 그 아이가 선행을 하지 않은 아이들과 경쟁을 해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죠. 아. 결국은 수학을 뭐 만점 맞고 인제대 의대를 갔고. 그러네요. 예. 그럼 선행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는 없네요. 학생에 따라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선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오라면 그냥 시켜요. 아, 애들 상태도 모르고. 시키고. 아니, 뭐 부모님들이 굳이 우리 아이가 선행을 해야 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학원에 이렇게 돈을 계속 지불하면서까지 선행을 해야 되겠다는데. 그래서 저희 학원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선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아이들은 선행을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고3까지 가르치는 학원이기 때문에 네. 이 아이가 고3이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저희가 뻔히 알아요. 그래서 이제 중등부 전문 학원들 같은 경우는 네. 고3까지의 과정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지.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우리 학원을 계속 다닌다는 전제하에서 고1, 고2, 고3이 되었을 때 얘한테 조금 더 원하는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다라고 보면 저희가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죠. 선행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선행에 대한 얘기만 해도 네. 진짜 이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초중고에 대한 얘기를 좀 네.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선행은 일단은 뭐 학생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네네네. 네. 초등은 연산 위주로 하면 돼요. 연산 그래서 위주로. 이제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응용력을 요구하지 않아도 돼. 네. 왜냐하면 수학이 천천히 이렇게
눈을 뜨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초등학교 때 오히려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초등학교 때는 절대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 초등학생은 절대 선행을 시키면 안 돼요. 아, 초등 때는 선행을 시키지 마라. 네, 초등은 진짜 초등을 해야 될 애들은 100명 중에 한두 명? 어. 정말 수학적인 능력이 탁월한 애들만 선행을 시켜야 돼요. 아니면 네. 진짜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될 나이 공부를 안 하게 돼. 수포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어요. 그 수포자가 그렇게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수학을 초등학교 때는 될 수 있으면 자신감을 갖게 일단 기본적으로 연산을 많이 연습을 해야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니까 근데 대한민국 엄마들을 초등학교 엄마들이 자기 아이는 우리 아이는 100명 중에 한 명이야라고 생각을 다 해버리면은 저희 학원에 오시면 정확하게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K2 오셔가지고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정말 선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테스트 받아볼 필요는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학교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을 가져요. 중학교 때 우리 아이는 항상 뭐 90 몇 점씩 맞고 수학도 많이 틀려봤자 한두 개 틀렸는데 고등학교 때 와서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합니까? 네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네. 하면 중학교 수학은요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은행이 정해져 있어요. 아. 문제은행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뭐냐면 수학을 깊이 있게 안 해도 우리가 이제 벼락치기라고 하죠. 아, 벼락치기가 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문제 유형도 몇 개 안 돼. 범위도 작아.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이 딱 들어가는 순간 중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친 양을 중간고사에 봐요. 네네네. 문제 범위가 늘어나죠. 음. 그리고 이제 문제은행이 일단 폭이 다양해집니다. 왜냐하면 수능, 모의고사, 그쵸. 과거의 학력고사까지. 그러니까 내가 풀어본 문제 가지고 풀어보지 않았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고등학교 수학의 가장 핵심이에요. 완전 다르네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벼락치기가 안 돼. 안 돼. 그래서 뭐냐면 수학적인 기본적인 그 틀, 이게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공부를 하는 틀이 없어. 그러니까 벼락치기로 끝난 거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와보니까 벼락치기가 안 돼. 아. 이거 뭐 이제 한 시험 보기 2주 전에 막 했더니 범위가 너무 많아. 그리고 준비해야 될 문제 유형도 다양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딱 돼가지고 중간고사 치면 거기서 애들이 그러기 된 그렇죠. 상태에 그때부터 빠지는 포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수포자들이 고1 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막 7, 80점. 이게 수포자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오면서 수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그 아이들이 본인이 그걸 인지를 해야 돼요. 어떤 걸?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공부의 차이 완전히 다르다. 다르다는 거를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죠. 아, 그렇죠. 선생님을 좋은 만나고 선생님 그리고 이제 그 학습 과정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파트가 진행이 되면 전에 과정도 복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 파트 숙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부모님들은 또 이제 잘 모르시니까는 그냥 맡기잖아요. 선생님한테 학원에도 맡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네요.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제 광명시에 좋은 학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목동을 보내실 필요는 없고. 아, 목동에 굳이 필요 없으니. 네, 목동에 보내실 필요 없고. 그러면 좋은 학원은 리스트는 지금 얘기하면 또 안 되겠죠. 아니 뭐 철산동에 있는 학원들 좋은 학원들 많아요. K2 애들을 비롯해서 다른 좋은 학원들이 많다. 네, 제가 학원을 한 지가 거의 20년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학원연합회 이사도 하고 이래서 철산동에 있는 학원들, 그 한동에 있는 학원들, 최근에 생긴 학원들은 모르겠지만 네. 과거에 있었던 학원들 원장님들은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께서 광명에서 학원 좀 추천해 주세요. 뭐 이렇게 뭐 만약에 댓글이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좀 뭐 K2라고 하겠죠. 무조건 K2? 무조건 K2? 제 학원도 아, 네. 올해 지금 19년, 이제 아. 내년 20년인데 좋은 학원에 대한 이제 팁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아, 네. 선생님이 안 바뀌는 학원. 아, 선생님이 안 바뀌는 네, 학원.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잦은 교체가 있으면 그렇죠. 선생님에 대한 문제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하고의 트러블도 있고. 네,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주 바뀌는 그런 학원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런 직장도 문제죠. 네네. 그렇고요. 그리고 원장, 부원장님이 직접 수업하는 학원들은 일단 신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K2 애들은 원장님이 직접 수업을 하시고 네. 여기에 선생님은 운영을 하시는 거죠. 이제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셨잖아요. 네, 대표로 있고 대표로 저도 이제 있고. 원장을 하면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단연을 하셨고.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거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뭐냐면 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교육 과정이 고1 과정하고 거의 똑같아요.
중3 예, 과정이 과정이. 수학이 고1과 거의 비슷하다. 예, 그래서 중학교 1, 2학년 수학보다 중3 수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뭐 방정식, 함수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그 과정, 1학기 과정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을 잘했으면 고1 딱 넘어오면 수학 잘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베이직이 된다는 얘기죠, 기본이. 거기서 예. 이제 또 응용 이를 그죠. 그래서 탄탄하게 쌓아놔야 네, 탄탄하게 쌓아내서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중학교 1, 2학년 때 공부를 좀 못했던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좀 정신 차리고 자신감 갖고 공부를 하면 뒤집을 수 있어요. 수학을 본인이 상위권으로 만들 수 있어. 근데 중학교 3학년 과정이 생략된 채로 고1 때부터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1 때 아이들한테 뭔가를 그 수학에 대해서 과정을 밟게 되면 중학교 3학년 걸 다시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성적이 안 나오면은 중학교 3학년 때 그걸 다시 한번 다시 해줘야 돼. 다시 꺼내서 그걸 갖고 와서 또 설명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A를 설명하고 싶으면 B부터 설명하면 되는데 그게 부족하면 D부터 갖고 오는 거지. D, C, B, A로 갖고 와야 되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학부모님들한테도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중3 그리고 이제 대학을 결정하는 그 수학이 시기가 중3부터입니다. 중3 네, 중3 수학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중2 학부모님들은 중2 학부모님들은 중3 수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3 수학 때는 선행을 하면 안 되겠네요. 중3 수학 때는 뭐 고등학교 그걸 하면 안 되겠네요. 잘하는 아이들은 선행을 해도 되죠. 왜냐면 소수는 고1 과정이 필요하니까 중3 수학 과정에 충실해도 돼요. 충분히 중3 때만 해도 되고 근데 이제 고1 과정에서는 이제 이게 연결이 되니까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선행을 같이 해도 돼요. 중3, 고1 같이 하고 또 고1, 고2 같이 해도 되고. 그냥 이제 학년이 낮은 아이들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지.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은 될 수 있어요. 100명 중에 1명 정도 나오고 선행을 안 해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자녀분은 선행할 필요가 없어요. 선행을 하지 말고 중학교 올라가서 우리 아이가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하면 선행을 해도 돼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도 서울대 갈 애들 서울대 가고 뭐 지방대 갈 애들 지방대 갑니다. 선행시켰다고 해서 아이들이 뭐 지방대를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선행을 안 시켰다고 해서 서울대를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이게 다 부모님의 욕심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댓글이 안 와도 문제고 많이 와도 문제네요. 대부분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잘 알더라고요, 저를.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셔도 돼요. 그래요? 개인적으로? 네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유국장님한테 보내셔도 되고, 상담 오셔도 되고, 그렇게 하고, 예비고3 학부모님들이나, 또 예비고1 학부모님이나, 지금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수능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예비고1. 겨울방학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고1 중간고사 첫 시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그 자신감으로 계속 3년을 가는 거니. 지금 다가오는 지금 겨울방학 그게 중요하고 고3 같은 경우는 또 마지막 기회죠. 그러니까 예비 고3 마지막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지니까 예비 고1과 예비 고3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 예비 고1, 예비 고3을 둔 학부모님들은 상담을 오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그 학원 등록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K2 학원에 오시면은 상담을 뭐 아주 성심성의껏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 한번 깔아드리겠습니다. 전화하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상담은 편안하게 받으시면 커피,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이렇게 코로나 시국이니까 그냥 되겠네.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 한때는 광명에서 난리쳤던 일타 강사 선생님을 모시고 수능 그리고 수학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오늘 방송을 듣는 걸로. 수능을 앞둔 우리 그 고3 수험생들과 N 수생들 절대 긴장하지 마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들 알 텐데 수능 시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본인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그런 시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험생들의 행운을 빕니다. 그러면 오늘
마무리 인사는 네. 수험생들한테 대박 수능 한마디. 대박 내놓으라고 네. 그러면은 자 수험생 여러분 수능 대박 나세요.